그런데 몇 달 뒤 판수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구지? 예, 여보세요? 네? 누구? 고모님이요? 뭔데요? 무슨 전화인데 그래요? 막내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집을 남기셨다는데 상속이 됐다고 그러네? 후사가 없이 사망한 먼 친척의 재산을 판수 씨가 상속받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에게 남겨진 유산은 서울 위각의 오래된 2층 주택. 이 집 같은데? 본지수 여기 맞네. 우리 이제 쫓겨날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다. 정말 좋아요. 집 2층이라 잘 됐네요. 뭐가? 연하요. 아예 들어와 살라고 합시다. 지하방 사는 거 딱해 죽겠어요. 그런가? 네. 연화 씨와의 동거를 먼저 제안한 사람은 바로 판수 씨의 아내 경자 씨였는데 진짜? 아 고마워요. 들어가보시다. 아내 염경자 씨가 남편의 위장결혼 배우자인 홍연아 씨와 함께 살자고 한 이유는 친자매처럼 돈독한 사이가 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위장결혼이 탄로가 나면 남편 역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고요. 위장결혼이 드러날까 봐 삼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홍연아 씨와 김판수 씨가 부부 행세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우리 남편하고 이 여자는 몇 달 전에 이미 이혼하고 서류 정리 다 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연화 씨가 국적을 얻은 뒤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예? 뭐가요? 아,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서류상에 여전히 김판수 씨와 홍연화 씨가 부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나한테 분명히 이혼했다고 했잖아. 이혼은 무슨? 사람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뭐? 언니가 불쌍해서 말을 안 한 거야. 연화 씨는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서 김판수 씨와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경자 씨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아니야.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휴, 누가 할 말인데 언니. 어차피 내 덕분에 수술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 감정을 생각해서 많이 참은 거예요. 아니 나라고 내 남편 나눠가는 게 좋았는 줄 알아? 세상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은 경자 씨.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배신이었는데요. 에이씨. 빨리 나가라니까. 글쎄 언니랑 나랑 더 이상 볼 일 없네요. 내 남편도 잊어버려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경자 씨는 결국 판수 씨의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경자 씨. 그녀가 가방 속에서 판수 씨의 수첩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남편의 수첩을 살펴보던 경자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그 수첩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집에서 쫓겨난 이후 홍연아 씨를 미행하기 시작한 경자 씨. 늦은 밤, 연아 씨는 인적 없는 곳에서 낯선 사람과 은밀히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경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며칠 뒤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온 걸까요? 어쩐 일로? 당신을 김판수 살해혐의로 긴급 재판합니다. 언니. 이 금수만도 못하는 걸! 이 살인자야! 이 남자예요! 당신이 오동철입니까? 연아 씨가 체포되자 도주하는 남자. 이 남자는 대체 누굴까요? 알고 보니 죽은 김판수 씨와 홍연아 씨가 위장 결혼한 후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홍연아 씨에게는 2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온 중국 교포 남성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원래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었던 그 교포 홍연아 씨는 이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무서운 범죄를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무서운 계획이란 바로 김판수 씨를 죽이고 사망 보험금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판수 씨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1년 가까이 기다린 두 사람. 하지만 연아 씨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김판수 씨가 사망할 때까지 법적인 아내로 남아 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혼을 미뤘던 연아 씨.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귀화 심사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 그럼 어찌 되는 거야? 괜찮겠어? 몇 달 안에 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할 수 없지 뭐. 언니한텐 그냥 이혼 처리됐다고 해요. 건강도 안 좋은데 괜히 걱정하게 하지 말고. 그러지 뭐. 돈을 위해 진짜 아내의 자리까지 훔치려 했던 홍연아. 그리고 마침내 홍연아와 내연남 오동철은 뺑소니 사고를 가장해 김판수 씨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거 딱 좋네요. 그러니까 한적하고 좋지. 난 여기 생각하고 있거든. 한 사람의 생명을 돈과 바꾸기 위해 미리 현장을 찾아가 살인 이행 연습까지 했던 두 사람. 그리고 사고 당일 홍연아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판수 씨를 사고 현장까지 불러내 어디? 그가 차도로 나오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무슨 건물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만 더 내려와요. 조금만. 조금만 더. 거기서 길을 건너요. 거기서 건너면 돼. 여기서 건너라고? 건너. 응. 알았어. 결국 판수 씨는 목숨을 잃고 홍연아는 보험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렸어.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다 경찰에 체포가 된 것일까요? 보험금 3억을 받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두 사람은 욕심을 부렸는데요. 바로 판수 씨가 남긴 집까지 처분을 해서 돈을 가져가려고 한국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우연히 남편의 다이어리를 열어본 아내 경자 씨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김판수 씨가 아내와의 여행을 준비했던 것인데요. 남편이 변심하지 않았다고 확신한 아내 염경자 씨는 홍연아 씨를 끈질기게 미행을 해서 결국 범행을 밝혀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끈질긴 미행 끝에 홍연화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자 씨. 아니 이게 뭐예요? 아직 피창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아 이거 빨리 폐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랬다가는 게 덜 미잡혀. 그냥 나한테 다 맡겨둬.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아이 참 그 나한테 맡겨두라니까. 아 이거 지워야지. 경자 씨는 그때 판수 씨의 죽음이 홍연화와 관련이 됐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마터면 영원히 묻힐 뻔한 무서운 진실. 결국 판수 씨가 남긴 사랑의 증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자 씨는 도둑 맞았던 남편을 되찾게 됐습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사람에겐 결국 더 큰 재앙의 족쇄가 채워지는 법입니다.